XSFM입니다. PODERA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세상 어딜 가나 정치적 올바름이 어제보다 더 그저께보다 더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기준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서구권의 많은 곳들은 설날을 중국 신년 설날이라고 하지 않고 음력 설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줄임말이 CNY가 아니라 LNY로 바뀐 곳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불렀든 우리는 계속 피곤합니다. 설날 잘 버티셨습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XSFM과 엔카 직영몰이 함께 만드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5번째 시간에서 인사드립니다. UMC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안승준 군이 전형적인 넉다운된 주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어요. 나름 밝게 하고 온 건데요. 수고 많으셨어요. 박대.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명절이 그나마 좀 쉴만해요? 쉴 수 있죠. 그래요? 평소에 주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절이라는 게 또 아직까지는 네. 얻어먹는 입장입니다. 저도 명절에. 진짜요? 네. 평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담고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저희 집은 워낙 다 같이 하는 편이고, 해서 어느 정도의 노동과 어느 정도의 육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 많이 모이면 설날에 뭘 당하는가, 설날에 무슨 얘기를 듣는가,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친구들하고도 주변의 지인들하고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저질이에요. 참 경험들이 구려요. 고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오늘은 그런 사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다행히 이번에는 어림픽이 어른들의 입을 좀 막아줬기를. 그럴 수 있죠. 기대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이제 어른들의 그 인종차별 발언.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국내에서 하는 올림픽은 또 할 말들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국내 이 올림픽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열리는 올림픽 정도가 쉽게 말해서 국뽕이 더 차오르는. 네,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경계를 해도 잠깐 정신을 놓으면은 말려들기 십상이죠. 근데 이번 올림픽이 외국에서 새벽에 보는 어떤 그런 그래요. 경기들은. 네. 네. 또 의외의 호성적도 많고 대회 진행이 워낙 잘 되고 있다고 평가가 좋아서 국뽕이 좀 심하게 차오르는 올림픽이긴 해요. 저하고 안승준 군 세대는 지금 30년 만에 국내에서 올림픽을 맡고 있잖아요. 네.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참 TV 채널 4개밖에 없다가 이제 뭐래도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보고 싶으면 다른 거 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비인기 종목 등을 보고 싶으면 방법이 없다. 물론 이제 온라인상으로는 가능한데 텔레비전을 키는 그거는 여전히 비슷하다고 문제죠. 하더라고요. 예. 네. 한국은 스포츠가 돈이 안 되는 나라다 보니까 워낙에. 근데 그게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네요. 메이저 방송사들은 여전히 메이저인 경기를 하는 거고 워낙 채널이 더 많아서 이제 좀 다양하게 있는 건지. 그래도 다른 거 다 해주는 채널들이 있는 곳들이 많죠. 시장이 크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국에서 스포츠 흥행해서 그것만으로 먹고 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 일 하는 업체가 한국에 몇 없어요. 네네. 예, 스포츠 관련 마케팅 종사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한국은 정말 장사하기 힘든 곳이에요. 여하튼 올림픽과 설 사연이 그득한 가운데 다 자르고 그래요? 예, 네. 최소한만 남겨놓은 이번 주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잠시 후에 사연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이쯤 되니까요. SK 엔카 직영몰 대체 이름 뭘로 바꿀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한 그 2년... 회사 이름이 구려지면 우리 방송 이미지가 구려져요. 이름 잘 지으세요. 언제 바뀌나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네. 아직 못 물어봤어요.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지구상 모든 분들의 사연을 주제와 분량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진한 인생 경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터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르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 집어 콕 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드리고요. 그 다음 선물은 그레이티 스티치에 선정되신 분들께 드려요. 네, SK 엔카 직영몰에서 드리는 자동차 케어 키트가 있습니다. 네. 시트가 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SK 엔카 직영몰하고 크게 오버로크 돼 있을 거거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더하는 방법 트러스트 SK 엔카 직영몰,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하늘하늘 데일리룩 마스에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눈이 올 때와 관련된 송은석 과장의 지식을 들을 시간이 지났네요. 끝났어요. 물론 올림픽 구경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조심하시고요. 후기가 왔는데요. 매우 독특하게 네. 탈락된 사연의 후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현석 씨가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이분은 자기 사연이 탈락된 후에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현석 씨의 사연은 여러분들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탈락됐거든요. 네. 그러나 후기는 들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기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군대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와 상조만 알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죄송해요. 제 동생이 읽어보더니 재미없고 더럽기만 하다고 읽다가 헛구역질을 했어요. 혼자 재미있는 줄 알고 낄낄댔는데 죄송합니다. 식사 중에 읽으셨다면 정말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재밌고 밝고 깨끗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사연 보내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김현석 씨의 이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감사해서. 네. 아니, 일단, 이제 사연합시고 싸질러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지가 뭘 했는지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성찰이 가능한 분이다. 그렇죠. 네. 희망이 보인다, 이분은 인생에. 보통 이제 동생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기 십상인데. 귓등으로 듣는데. 네. 동생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동생과의 관계가. 김현석 씨 동생분도 감사드리고요. 네. 김현석 씨도 무척이나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동생분의 반응이 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분뇨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군대에서의 분뇨? 네. 힘들었어요. 식사 중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네네. 제가 식사 중에도 사연을 읽을 때가 많거든요. 사연이 많으니까. 김현석 씨 감사드리고요. 그러게요. 네. 군대에서의 분뇨 얘기는 사실은 너무나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군대가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남자끼리라 다른 하더라도 떨어온 얘기 많으니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씨.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아는 작곡가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많이 이해가 돼가지고 남자는 군대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그렇잖아요. 피부 관리도 제일 열심히 하고 다들 옆에서 뭐 바르는지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니까 이렇게 네. 더러울 수도 있구나. 더러운 걸 다 잊어버리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닐이 전해주시는 오늘의 첫 곡을 듣고 돌아오죠. 네. 오늘은 정말로 바이닐이 전해주는 곡입니다. 안승준이 안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차 팀장이 골랐다는 얘기예요. 네, 차 팀장님이 추천을 해주시고. 자, 차 팀장 선구안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테테라는 아티스트의 노래입니다. 꿈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테테의 꿈의 하이라이트라는 곡이었습니다. 올해 2월 방금 나오는 반입니다. 네. 일본에도 테테라는 뮤지션이 한 명 있고 그래요. 네. 네. 세네갈에도 테테라는 뮤지션이 있네요. 네. 네. 찰가 장르를 하는 뮤지션인데. 문화 원형 사전에 보면 테테라는 것은 반딧불이 꽁지에 불을 켠 모습을 표현한 말. 똑같이 폰을 들고 있어도 찾는 결과가 다르군요. 저는 모잠비크에 주가 있습니다. 테테주라는. 네. 아무튼 이렇듯 알 수 있듯이 많이 꽤나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많은 편은 아니었던 분인데요. 긴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그러게요. 네. 네. 기반은 베이시스트이고요. 로맨티코 임태혁 씨라는 분의 솔로 프로젝트입니다. 네. 테테. 이 이름으로 처음 나오는 음반이 2011년이에요. 2011년이고 본인의 음반이 처음 나온 게 그걸 빼도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우리 나이인데?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나요? 장난 아니시겠는데요? 꿈의 하이라이트라는 트랙을 들으셨습니다. 2월 4일에 나왔고요. 네. 그냥 함부로 이게 요즘에 이제 이런 트랙을 들으면, 차분한 이런 트랙을 들으면, 네. 사람들은 이제 쉬이, 펫샵 보이즈를 떠올리면서, 뭔가 어디선가 온 리트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나 경력이 긴 분이면, 국내의 포크팝 아티스트 누군가에게 사사받은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 음악의 뒤에는. 이런 유출을 한번 해봅니다. 맞지 않을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어디선가 무언가의 리트로일 것이다. 저도 복구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음악 많이 하게 듣다 되죠. 보면은요. 예. 완벽하게 오리지널리티를 가졌다라고 하기 쉬운 음악은 사실 없죠. 그럼요. 그건 뭐. 예. 그리고 그게 더 쉬워지지 않은, 아까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 뒤에 세대도 우리 앞에 세대도 우리하고 복사한 듯 판에 박힌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 그렇죠. 내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네. 알고 보면 새로운 게 있죠. 네. 또. 그리고 새로운 건 다 흐름 안에 있었고. 네. 농경사회 전부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새로운 게 없지? 막 2018년 2월 4일에 나온 태태의 꿈의 하이라이트. 예. 바인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굵은 사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존 땡땡 씨인데요. 이분은 파란 요파 씨에 소개된 적이 있고 처음 사연 보내본대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개된 적이 있는데 처음 사연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너무 오래됐잖아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까 파란 요파 씨 이후로 처음이다? 네, 그렇죠. 네네. 존 땡땡 씨입니다. 존 땡땡, 그러니까 영어 이름 땡땡. 네.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써있, 예. 존 땡땡 씨, 존도 같은 개념인가 봐요. 네. 요즘은 또 비트코인 시대라 존 버시인가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 및 여러 비정규직 고정 진행자 여러분. 이렇게. 윤소라 씨한테까지 인사해 주셨어요? 네. 전해드릴게요. 진행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 요파씨 시절, 산에는 경찰, 바다엔 이야기, 편에 게임 회사에 취업했는데 친척들로부터 바다 이야기 같은 범죄 조직이 연루된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썰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흐릿하게나마 기억이 나는데, 네. 되게 옛날 형태의 사연, 옛날식의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게임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해 못하셨던 친척들에게 이해시키느라 힘드셨던. 네. 근데 어쨌든 짧게 정리가 되긴 하네요. 네. 그 당시 파란요파시 시절에는 특히 가능했던 얘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게임 회사 여전히 게임 회사 네. 다닌다고 하면은 네. 뭐 오락실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오해를 받을. 거의 뭐 갤럭시 처음 나오던 시절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오랜만에 사연 보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신 사연이 사실은 2004년도의 사연이에요. 15년 전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때는 2004년. 당연하게도 미대를 다니다가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고 네. 집에서 하는 것 없이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참 아저씨들 인생의 고요한 그 폭풍의 눈 같은 시절이죠. 네. 입대 전. 당연하게도로 시작되는 문장이 무엇을 꾸며주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미대를 모든 게 말이 되죠. 당연하게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미대를 혹은 당연하게도 멘트도 붙이고 싶지 않았어. 입대를 혹은 네. 당연하게도 휴학을 네. 혹은 당연하게도 하는 것 없이 뒹굴뒹굴. 그러니까 요즘 너무 어려운 게 제가 채용노동자들이나 운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연 많이 보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미술은 안 했을 거거든. 높은 확률로. 왜냐면 요즘은 미대생 아니라는 사람 사연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니 많이 오는데 왜 이래? 제가 우리 방송은 한국에 미대생 몇 명 있는지 알아보는 방송은 아닙니다. 제가 3년 전 이맘때 큰 뜻을 품고 XSFM에 잠입해서 이뤄낸 결과죠. 미대생의 정치 세력화를 꾀하며 미대생계의 안철수. 이 길밖에 없다. 바른 미대당.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네.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팟캐스트다. 아무튼 존땡땡 씨도 미대생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적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던 지인 가족이 집에 놀러 왔고 집에서 너무 놀아 꼴이 말이 아닌 저를 보고 딱했는지 그쪽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께서 자기의 동생 내외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학습 만화 원고를 받아 채색해주는 전문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일손이 항상 부족하니 네가 학습 만화 채색
재택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습 만화 채색 재택 알바 이런 것들은 있을 법하고 너무나 좋은 단어로만 꾸며져 있죠. 학습 만화, 학습 만화, 채색, 그리고 재택 알바.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하지만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네. 일손이 항상 부족하대요. 일손이 항상 부족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잘 팔리든지, 네. 돈을 너무너무 안 주든지, 그리고 95%는 후자죠. 네. 입대일이 얼마 남지 않아 괜히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까 내심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족끼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부탁이고 해서 입대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수락했습니다. 네, 이게 알바를 좀 해본 사람의 솜씨죠. 입대한다는 걸 처음에 알리면 그 인간적이지 않은 사장님들은 떼어먹죠. 그럴 수 있겠네요. 첫 몇 달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중학생 때 포토샵 4를 접한 이후로 계속 다뤄왔던 저는 작업 속도도 빨라 꽤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존 땡땡 씨가 이게 그 버전을 굳이 말하신 걸로 봐서 어마어마하네요. 되게 옛날인가 봐요. 포토샵 4면. 삼국지 4 같은 건가 봐. 거의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요. 파이널 판타지 4 뭐 이런 건가 봐. 제가 대학생 때 포토샵 저는 좀 늦게 이제 입시도 늦게 했고 대학생 그러니까 미술의 길로 늦게 빠졌잖아요. 늦게 빠지고 늦게 시작을 해서 들어섰지. 심지어 네. 따라고 말았네. 따라 읊고 말았네요. 빠지게 돼버리는 바람에 네. 제가 대학교 가서 접한 게 세븐? 그래요? 네, 이었던 것 같거든요. 세븐 혹은 옛날이네요. 네. 그러니까 4 정도면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학생 때부터 4를 했으니까 이게 뭐 포토샵이 뭐 월간 윤종신도 아니고 네. 몇 년 더 전이라는 거잖아요. 입대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입대 사실과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려했던 대로 그때부터 연락이 점점 안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여차저차해서 남은 잔금을 겨우 받아내고도 여전히 사람 손이 부족하니 얼마간 더 해줄 수 없겠냐고 통사정을 해서 결국 20만 원 정도의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군입대 2주 전쯤이 되었습니다. 자, 20만 원이 남고 2주 전. 근데 2개월 전이었으니까 한 달 반 정도는 일을 더 해주신 거예요. 그 정도 급료가 더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때부터는 아예 연락이 전방위적으로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네. 나를 너무 싫어하는 이성을 제외하면 네. 나한테 급여 안 준 사장이죠. 그렇군요. 메일과 메신저, SMS 문자에는 응답이 없고 집 전화는 받지 않고 휴대폰은 소리샘. 입대 사실을 알린 직후부터 안 그래도 불안불안 위태위태했던 것이 이제는 점점 짜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루에 몇십 번씩 연락을 하였고 가능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연락은 했지만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엔 아는 사람의 가족이고 사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가족이긴 하지만 그냥 남인 거죠. 아는 사람의 가족은 지구인이면 됩니다. 그렇죠. 조지부 씨도 아는 사람의 가족 아닙니까 결국? 왜냐하면 조지 부시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조지 부시는. 내가 그 둘 중 하나를 알아요. 네. 설마 떼먹기야 하겠냐는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소개해 주신 분께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네. 에이, 평생 안 볼 사람도 아니고 20만 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휴가 나와서 만나면 그때 아직 못 받은 돈이 남아있노라고 전해달라고 하면 되겠지. 라고 포기하려 하다가도 아니지 호구같이 왜 이래. 이렇게 평생 미대 나왔다고 호구 취급 당하면서 살 거야? 그 하장들의 흔한 대화는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야, 쟤 미대 나왔어. 돈 주지 마. M으로 표기 이렇게. 이력서. 장부에 사진 M. 옆에 M. 돈 안 줘. 마지막 최후에 줄 사람. M. 복권에 당첨되면 줄 사람. 반대로 생각하면 2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왜 안 줘? 라는 마음에 더더욱 끝까지 이래야죠. 네, 끝까지 받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아하. 그러던 어느 날 집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드디어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옹알옹알. 네. 아. 전화 받은 쪽의 답변이 옹알옹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한두 살쯤 된 아기가 있다고 했었지. 네. 아기가 그렇죠. 받아버렸네요. 네.
아기들은 전화가 오면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습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뭐 조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아기에게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나 봐요. 네, 역시 어떤 미대생의 감성을. 그래요, 그게? 시간이 많으니까 조카들도 잘 봐주고. 당황하지 않고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애기야, 아빠 바꿔줘. 주변에는 TV 소리인지 무엇인지 사람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고 있었고. 그죠? 애기가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겠죠? 네.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애기가 있으니까 행복하겠죠. 아기가 집에서 집 전화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 보호자가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끈질기게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사람을 설득한 첫 번째 사람이 네. 그 집 애기예요. 여보세요? 까꿍 착하지? 주변에 어른 없니? 한두 살짜리한테 이런 말은 잘 알아듣긴 힘들었을 테지만 주변에 뭐 이런 어른 이런 거 엄마만 계속 얘기해야 돼요. 아빠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애기어로 말했어야 됐는데. 네, 주변에 어른 없니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알아들 리는 없었지만 계속 옹알이로 대꾸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발견하면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간헐적으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던 찰나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수화기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달칵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 이거는 집 전화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집 전화가 네. 있던 시절 얘기일 거 아닙니까? 네. 그 집 전화도 이렇게 바로바로 끊어버리는 걸 보면 되게 여러 사람의 급여를 띄어먹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면은 이제 전화가 온 줄도 몰랐고 언제나 그럴 테니까 누구한테 걸었을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하고 있을 걸 아예 몰랐을 그런가요? 수 있죠. 근데 네. 집에 전화가 오면 네. 들고 있잖아요, 애기가.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확인쯤은 해보거든요. 뭔가 슬쩍 노이즈가 들렸다. 그렇죠. 그랬으면은 어이구 돈 받으려나 보다 하고 끊지 않았겠느냐가 제 추측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아이가 상당히 영특해서 옹알옹알 하면서 수신호로 돈 받는 사람이 아빠가 지난번에 말한 M 미대생 M 표시해주면서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한쪽 옹알옹알 하면서 손으로는 M을 표시해서 아빠로 혹은 하여금 장부에 누구라고 밝히는 거야. 여기 131번 M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가족이 합심했을 수도 있다.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안승준 군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죠. 네. 아기는 생각보다 많은 걸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 봐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숨겨왔던 의심과 복수심이 흰 우유에 초콜릿 분말처럼 번졌습니다. 분노란 이렇게 번지는 거. 미래생다운 표현이죠. 시간이 많거든요. 그 우유에 초콜릿 분말을 떨어뜨리고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정도였던 시간. 관찰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은유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 길로 메일과 메신저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제 좀 시원하게 하시네요. 군대 가기 전날인 7월 15일 저녁 9시까지 연락이 안 될 시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하고 여유롭게 물어봅니다. 저 말고도 재택 알바들을 많이 부리던 업무의 특성상 절대로 메일과 메신저를 읽지 않을 수는 없었을 텐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나쁘네요. 이분의 이제 나이라든지 네. 뭐 아이가 한두 살 이런 걸로 미뤄 짐작컨대 일단은 뭐 본인도 꽤 알바를 했던 세대일 테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채색을 하는 거니까 이제 갑을 병이면 을 정도 되시는 분이겠죠? 그렇겠죠. 네. 갑에다가 네. 이제 납품을 해야 되고. 네. 젊은 분이 진짜 병정을 부리는 이런 못된 것만 먼저 배운 그렇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을 정도 위치에서 일하려면은 병정을 빨아먹는 기술을 못 배우면 한국에서는 보통 잘 못 버티죠.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좀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 고리
착취의 고리의 문제는 네. 하긴 나이의 문제는 아닐 수 있죠. 어릴 때 고생 많이 해보고서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렇죠. 질문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어릴 때 고생하면서 잘 배웠구만. 아주 쪽쪽 빨아먹어. 이렇게 감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자 되겠어. 네. 그리고 대처해야 된다. 집 전화와 휴대폰으로 끈질긴 전화 시도, SMS 경고 문자도 계속 이어나갔지만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다는 확신이 점점 들었고 드디어 7월 15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작업 파일을 업로드하던 웹하드엔 그때까지도 다른 알바생들의 작업물이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었고 웹하드의 용량이 꽉 차게 되면 꾸준히 파일 정리도 차곡차곡 되고 있었습니다. 아, 웹하드를 계속 관리 중이다, 사장이.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벌어질 복수국에 점점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내 경고는 무시하면서 웹하드 비번을 안 바꾸지? 아, 네. 그죠. 차관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웹하드 공용. 네, 웹하드 없으면 작업이 안 됐었을 거예요. 네. 자, 갑자기 사장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회사 보안은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허구한 날 비번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네. 당시 웹하드는 지금처럼 드땡박스나 땡땡드라이브처럼 다중 사용자의 협업을 위한 시스템이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되었고 게스트 계정 등을 추가하려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했습니다. 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네. 모두가 2004년. 이 웹하드 들어가서 지겨운 거 몇 번 봤을 거예요, 다. 네. 소규모 회사나 개인 사업자들은 그냥 자신의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어느 폴더에만 업로드해달라 라고 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정 추가하려면 돈 드니까 사장 계정 내줍니다. 부리던 알바생이 많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때는 7월 16일 새벽 1시쯤 제가 통보한 데드라인보다 몇 시간이 더 지나도 응답이 없었고 저는 306 보충대로 떠나기 위한 채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저는 웹하드에 접속하여 미리 준비해둔 사건의 경위와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담은 사장 내외분 및 알바생들 필독.txt 라는 파일만을 남긴 채 좋네요. 웹하드에 있던 작업 의뢰용 파일 및 다른 알바생들의 작업물을 포함한 모든 파일들을 깔끔히 삭제하고 죄송하지만 그걸 다운받은 다음에 어떤 볼모를 잡는 게 아니라 삭제해버렸네요. 그러게요. 네. 네. 모여도 예. 통쾌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알바생들이 너네 거 날라갔으니까 나도 돈 못 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중에 그거를 해서 그게 풀려야 이제 쓰일 테니까 알바생들도 돈을 받을 것 같은데. 그죠. 시간은 흘러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었고. 근데 원래, 그 서구권에서의 파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머신을 다 불살라 버린 다음에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하는. 물론 동의를 얻었어야 했습니다만. 네. 시간은 흘러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었고 연락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다. 돈도 다 챙겨주려고 했었다라는 뻔한 변명과 네가 다 지우고 가는 바람에 몇 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라는 가시돋친 말을 전해 들었고 저는 웹하드 회사에 전화하면 다 복구해줬을 텐데요? 라고 일축하며 두 번의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웹하드는 완전 삭제 같은 기능을 보통 제공하지 않았죠. 옛날 웹하드는. 네. 그래서 지우면 실수로 지웠다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복구도 해줄 수 있네요. 아, 그렇군요. 그걸 알고 그냥 잠깐 철렁하게 한 정도의 복수를 애초에 기획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네. 끝입니다. 여러분, 감기와 동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계속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존 땡땡씨였어요. 네. 여전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다 좋은 내용인데, 입대 전날의 추억이 이거라니. 이건 슬픕니다. 네. 저는 입대 전날에 집에서 누나들과 앉아가지고, 굿바이 레닌을 봤거든요? 어차피, 입대하면은 방공 영화 많이 볼 테니까. 방공 영화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반대의 영화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네. 미리 굿바이 레닌 같은 영화를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공산혁명의 향수를 안전하게 떠나보내주는 이야기. 그렇죠. 네. 거든요. 그리고서 저는 영화죠. 이제 방공 조직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추천인가? 누나의 추천 아닙니까? 아니, 그때 주말의 명화였어요, 그게. 그래요? 예, 공중파였던 걸 기억해요. 네. 근데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KTX 타고 내려가는데. 네. 근데 이분은 존 땡땡 씨는 전날 밤까지 계속 체불 임금과 싸우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많은 그 시의성이 가득한 사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가요? 네. 웹하드 뭐 사용이라든지 네, 그것을 그렇죠. 이용한 테러라든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알바 그 임금 체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횡행했었다 등등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사장놈이 돼가지고 말하면서도 되게 철렁하고 무섭긴 한데 네. 참고하실만 해요, 알바생들은. 그렇죠.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짓. 그래서 저한테 아직까지 XSFM25 gmail.com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없군요. 아니, 제가 바꾸고 나갈까봐. 요파씨 사연 빼고는 다 업무 메일이. 안 봐도 일 잘하잖아. 보물 같은 사연을 다 들고 가서 다른 팟캐스트를 차려. 새로운 팟캐스트 시대. 내일은 팟캐스트 시대. 엄청 희망적으로. 봉태규랑? 내일은 꽤나 진지합니다. 이러면서. 미디어 제국을 만들겠습니다. 그걸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중인 거죠, 저는. 그리고요, 나이 이제 한 막 31도 이 정도만 돼도 한국에 살고 있으면, 이 정도 레벨의 뻔뻔한 사장 만나면, 네. 응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 윤세민이 안 나오는 날이라가지고, 윤세민 에디터가, 그 아저씨의 윤세민 에디터가, 정말 이런 사장들 응징하는 것의 베테랑이거든요. 아, 그래요? 법원 참 많이 가봤고, 아, 그래요? 우리 회사 있으면서도 계속 전 사장들한테 돈 받으려고 법원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예. 어. 그래서 제일 많이 아는 친구인데, 네, 저 윤세민한테 물어보면 잘할 텐데. 꽤 많고, 이런 양반들이.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양반들의 1차적 타겟이 대학이나 대학원 방금 졸업한. 미대생. 네. 미대생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 약해서 추심 못 하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그 임금체불 많이 하는 악덕 기업주들은 거의 그걸 동력으로 회사를 굴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저도 아직까지도 늘 결정을 못했어요. 마음의 결정을.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지점을 알 수 없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니까요. 네. 상식을 벗어나는 뻔뻔함은 되게 흔하잖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길에 지천에 널렸잖아요. 네. 설마 이 정도겠어? 설마 이 바닥에서 아예 연락을 끊고 뭐 잠수를 타겠어?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만날 사이인데도 잠수를 타고 만나면 거짓말을 해버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뻔한 거짓말. 23살 때 이제 첫 번째 과외 네. 하다가 두 번째 과외였나 그게? 그 되게 열심히 해줬는데 그 언젠가부터 몇 달씩 밀리시는 거야 이 부모님이. 네네. 그리고 이제 돈 달라고 전화해 보면 싸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딸만 있고 부모님이 없다가 어쩌다가 부모님이 있는 날 내가 수업을 잡아서 가요. 네. 그럼 싸우고 있어. 아, 전화 통화상도 아니고 눈앞에서. 전화 통화로도 싸우고 눈앞에서도 싸워. 네. 그럼 막 나 있다 그러면 막 나가버리고 어디. 그러다가 한번 달라고 마음 먹고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무슨 성적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막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는 그 순간에 그냥 제 첫 경험이었어요, 이게. 안 받는다고.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네. 그때도 공손하게 얘기했어요. 안 받겠습니다. 네.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사회를 경험하는 기분이 너무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와. 사회가 나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살짝 피했던 거죠. 그리고도 한동안 피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만났으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부터는. 네. 이런 경험을 20대 때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존 땡땡씨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났어요, 덕분에. 어차피 제가 입으로 또 없긴 한데요. 오랜만에 마스에르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3월이 거의 다 됐잖아요. 네. 봄옷이 한참이에요. 아, 그렇죠. 온라인 의류업체들은.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다 너무 하늘하늘해요. 예. 마세르니까요. 저에겐 그런 느낌입니다. 하긴 내가 뭘 평가해? 내가 입은 것도 아닌데. 시작이 하늘하늘 마세르였는데. 막 슈폰이고 이래요. 하늘하늘하다고 하면은 뭐. 네, 싫다는 게 아니라. 홍씨가 홍씨 마시라서.
아무튼 성실한- 하늘하늘한 네. 마세르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얘기 왜 해드리냐. 마세르가 졸업해요. 네. 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왜냐면 액세스몰을 그동안 전담해 주셨거든요. 네. 마세르가.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일했어요. XSFM 차리고서 가장 오래 같이 일한 파트너예요. 네네. 광고주를 제외하면. 뭐 광고주야 뭐 아로니아진도 있고 뭐 1599, 1599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제 업무 파트너, 얼굴 보는 파트너로서는 가장 오래 XSFM과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 예. 마스에르 업체 전체 그리고 담당자 분들께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하늘하늘한 옷을 찾고 싶을 때는 아니겠지만 마스에르 고마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설날 사연입니다. 네. 오늘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냥 보통 미대생 사연과 네. 설날 사연, 올림픽 사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임진훈 씨의 사연입니다. 때는 대학교 2학년 설날이었습니다. 봉변당하기 쉬운 때죠. 대학교 2학년 설날 정도면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을까요? 하긴 요즘까지도 대학생들한테 세뱃돈 다 주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세뱃돈 안 받아본 지 한 30년 돼가지고. 집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대학교 2학년 설날 정도면은 말 그대로 2학년 설날이니까 1학년이 막 끝난 설날일 테니까 요즘 주시는 집안 분위기면 잘 주실 타이밍. 돈도 돈이지만 일어나. 요즘 잘 지내냐, 뭐 대학생활 어떠냐 이 정도로 끝나지 뭐 취직 얘기라든지 결혼 얘기라든지 이런 아니고. 게 나올 때가 아니지 않을까. 네. 그냥 어른들이 애 나이도 모르고 그런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10년 뒤에 할 잔소리를 지금 하겠다. 네. 그래서 취직은 장가는 저는 평소와 같이 여동생과 친척들에 대한 진공벽을 쌓고 네. TV를 시청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이 기술은 중학교 때부터 생깁니다. 같이 TV를 보지만 말 한마디 없이 구닥다리 초록화면 핸드폰으로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 말이죠. 네. 네, 폴더폰 쓰던 시절의 이야기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시간을 음미하고 있을 때 술을 좀 드신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머리 너무 긴 거 아이가? 아버지는 30년 서울살이를 하셨음에도 고향에만 돌아오시면 경상도 언어 패치를 적용하십니다. 네. 고향에서만 적용하시는 분들이 더 레어하다. 네. 그 지역은. 마침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기도 해서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머리 깎을 때 있어요, 여기? 현명하네요. 싸우질 않아요. 네 머리 너무 긴 거 아이가 하면은 네. 머리 깎을 때 일어납니다. 네. 이게 어차피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명절엔 자리 비우는 게 짱입니다. 그러네요. 네.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일단 빨리 하셨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길게 써서 신랑 메이크업이라도 받고 오시면 여기 머리 깎을 때 있어요? 내는 몰라. 큰어머니한테 물어봐라. 낸 좀 자야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네. 벌렁 누워 주무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상태시면 이제 머리는 왜 깎았노 갑자기 이따가 깎고 오면은 네 머리 와글로. 난 그 좋던데 긴데 찰손 불온손 갖고 좋던데 이러면서 사실 아무 말이었는데 아들은 싸우기 싫어서 일단 나가고. 그렇죠. 머리에 롤을 말고 있는 여동생을 발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네. 야, 여기 이발소나 미용실 본 적 있냐? 아니, 읍내에 나가야 되나? 몰라. 네. 에너지를 낭비하는 기분이 들어. 형제와 그렇죠. 대화하다 보면 종종 느끼는 것이죠. 에너지를 쓰는데 내가 지금? 아니 임진호 씨가 이제 아버지의 머리 너무 긴 거 아니가에 곧바로 반응한 이유도 에너지 쓰기 싫어서인데. 그렇죠. 동생도 마찬가지.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동생하고는 약간 소비가 있었어요. 소모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분이 상했죠. 에너지를 낭비하는 기분이 들어 아쉬움을 이겨내며 자리를 털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보니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계시더군요. 큰어머니 여기 머리 자를 때 있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 가마있거라. 잠시 생각하시는 척 하시던 큰어머니는 전이 타는 냄새에 다시 정신을 빼앗기셨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유 큰어머니 머리 자를 때 어딨냐고요. 머리 자를 때라. 또 잠시 생각하시는 척 하시더니
거실 TV에서 나오는 존 시나에 빠지셨습니다. 설명을 써주셨어요. 큰어머니는 환갑이 넘으셔서 WWE 빅팬이십니다. 청력이 떨어지면서 대사가 자막으로 나오고 눈으로 볼 게 많은 WWE의 팬이 되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와. 아니 꼭 그렇진 않은 게요. 그 많은 어머님들이 소녀 시절에 한국의 레슬링이 워낙에 흥행이 잘 되던 뭐 김일 선수 엔터테인먼트다 시절에. 보니까 네. 그 일단 향수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향수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 예전에 한국에서 보던 건 이제 지금은 뭐 신일본이나 대일본 같은 일본에서 많이 하지만은 일본 거는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없죠. 미국 거 보시는 거죠. 네. 예. 존시나. 그 와중에 이제 건실한 이미지에. 건실한 외모에. 보통은 할머님들은 최고 선역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물어보길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설 전날이라. 왜냐면 전부치나 말고 존시나만 보시니까. 설 전날이라 서울에서 내려온 차들과 색동옷 차려입은 아이들이 제법 있더군요. 저 역시 5살까지 이곳에서 살아서 흐릿한 옛 기억을 즐기며 작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막걸리 양조장 옆에 빙글빙글 이발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읍내에 가니 양조장이 있네요. 네. 막걸리 양조장. 오, 이발소가 있네. 원래 여기 있었나? 마침 잘 됐다 싶어 이발소의 양철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 이야기도 한참 전 이야기일 테니까요. 네. 계십니까? 저 역시 어렸을 때 잠깐 살았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0.3 버전쯤의 언어 패치를 적용합니다. 닌교. 흰 수염이 듬성듬성 자란 할아저씨가 불그스름한 얼굴로 씨름을 보고 계시더군요. 네. 설이니까요. 설에 주로 다 격투기를 보시나 봐요. 또 명절은 씨름이죠. WWE와 씨름. 머리 좀 자르러 왔는데요. 그 앉으소. 이제 막 다 마셨다. 답변이 멋집니다. 저는 속으로 마셔? 뭘 다 마셔? 라고 생각하며 이발 의자에 앉으니 할아저씨가 바지춤을 축혀 올리며 소파에서 일어나시더군요. 마시던 막걸리 사발을 탈탈 털어 마시면서요. 네. 어디 보자. 머리를 자른다고. 자, 취한 겁니다. 본인은 이발소 사장인데 네. 지금 온 사람에게 일단 누구냐고 물었고요. 네. 어서 오라고 안 했고 그 다음에 온 목적이 머리를 자르러 온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연 핑크색 보자기를 목에 두르며 제 머리를 이리저리 보는 할아저씨의 입에서 김치와 막걸리에서 오는 발효과학의 향이 진득하게 풍겨왔습니다. 네. 뭔가 불안했지만 이 할아저씨는 동네 어르신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는 읍내 나가면 네. 다 동네 사람일까봐 입 다물게 되는 습관은 작은 마을에서 살면 배운다면서요. 네. 예. 이쁘게 잘라줬구만. 열해. 이발기를 든 할아저씨의 손이 묘하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흥얼거리는 뽕짝에 맞춰 아래 위로 움직이더군요. 안경을 벗고 있어서 머리 모양새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던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네. 아랫단 정리를 마칠 즈음 문이 열리면서 경찰복을 입은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체포해야죠. 내 머리를 망치고 계시는 것으로 추정되는 할아저씨를 연행하려고 오셨나? 라고 생각할 때 정답게 인사를 주고받은 경찰 아재들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장기판을 펼치더군요. 아재! 내 어제 기가 막힌 문제 하나 냈는데 시간 있을 때 이거 한번 풀어보소. 아, 동네 사람들이 기보를 표현하는군요. 네. 경찰 아재의 손이 바쁘게 움직여 장기말 몇 개를 얹어놓더군요.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할아저씨는 이발기를 끄고 그쪽으로가 쪼그려 앉으십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이런 걸 즐기시는지 몰랐네요. 네. 여기서 진짜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겪어봐야 알 것 같아. 매수. 딱 5수면 장칠 수 있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시는군요.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아저씨는 알파고와 대전하는 이세돌처럼 문제에 집중하던 모습이셨습니다. 네. 금방 끝내겠지라고 자위하던 것도 15분쯤. 스프레이를 뿌려놓은 머리가 차가워지고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쯤 네. 할아저씨가 쾌재를 부르셨습니다. 풀었다. 이래 해서 이래 하고 이래 하면 장군 아이가.
경찰 아재 둘은 문제를 풀어낸 할아저씨를 보며 낙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시무룩한 어깨를 보이며 이발소에서 퇴장. 네. 이게 근데 두 분이 오실 일인가요? 파트너. 두 분이 내기를 하셨나 보죠.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이발소 할배가 풀 수 있느냐 아니냐. 네. 할아저씨는 기분이 다시 좋아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이발기를 켜셨습니다. 네. 아이고 학생 미안하네. 퍼뜩 깎아줬구만. 네. 윙. 어째 기분상 아까보다 더 높은 곳을 밀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도 기술이 있으시니 장사를 하시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쯤 되면요. 네. 이 미용 전문가들을 불신할 나이거든요. 그렇죠.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쯤 되면 좀 늦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워낙 그 헤어스타일에 큰 관심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상당히 좀 심한 경우죠. 왜냐하면 네. 이렇게 어떻게 잘라줄까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네. 예쁘게 잘라줄 거맞게 네. 얻은 게 없습니다. 이 미용시의 문제점들은 이 사고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할까 이게.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뭐 블랙팬서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소울 이발소네요. 네. 동네 사람들이 대소사를 논하는. 아재! 이게 좀 맛봐 보이소. 거울을 통해 문 쪽을 보니 장화시는 아저씨가 양손에 막걸리 2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옆집 양조장 사장님이군요. 네. 네, 이번에 솔막걸리랑 밤막걸리 만들고 있는데 우양가 싶어서 말이지. 할아저씨의 눈은 다시금 희번뜩거렸습니다. 아, 솔막걸리. 그거 괜찮겠네. 한번 따라봐봐라. 이발기는 다시 꺼졌고 네. 양조장 아저씨는 기대에 찬 얼굴로 사발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서슴없이 막걸리 한 사발을 원샷한 할아저씨는 소믈리에처럼 2종류의 막걸리를 음미하더니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원하네. 네. 맛은요? 얼굴이 더 붉어진 아저씨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2사발을 번갈아 봤습니다. 네. 어떤 게 솔막걸리라고? 그 말을 들은 양조장 아저씨는 착잡한 얼굴로 이발소를 나섰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첫 잔만 비싼 맥주를 먹는 이유죠. 그렇죠. 네. 여러 잔 세트 시키면 안 돼요. 네. 결코 이득이 아니야. 아이코, 다시 잘라볼까? 이발소 할아저씨는 약간 비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르려고 하시는데 가위 끝이 심하게 떨리는 것이 안경 안 낀 눈에도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어딘가 잘려나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아저씨께 내질렀습니다. 아저씨, 그냥 1cm 삭발로 할게요. 어차피 군대도 곧 가야 되고요. 그렇군요. 저도 약간 이런 적이 많거든요. 스타일을 좀 어렸을 때 대학교 위험 앞에서 초계와 같이 내던지는 순간. 빅딜. 저도 그 삭발에 중눈이 대한 부려지겠다. 저 고등학교 때 내내 삭발하고 다녔거든 거의. 네. 고2 때 말부터 고3 때는 거의 삭발이었는데 네. 어디 가서 좀 뭘 하려다가도 그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삭발해 주세요. 심심치 않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한테는 뭐 꼬리를 끊고 도망치는군요. 저한테는 뭐 큰 딜은 아니었는데 잘라주시는 분에 따라서 너무 충격을 받거나 그렇죠. 그러지 마시자. 제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어떤 초강수로 인지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안승준 군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머리 한 3cm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안승준 군이 저를 몇 년 사이에 본 것 중에 가장 긴 거라는 거. 네. 근데 계속 길지는 않나 봐요. 잘라요. 자른 거예요. 네, 설마 그걸 유지하고 싶었던 거군요. 머리카락들이 겁을 집어먹고 더 길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멈춰 있을까봐. 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이 정도면은 3cm니까 앞으로는 밑으로 자라자 뭐 약간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18mm를 유지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늘 0.8mm였단 말이에요. 네. 0.9mm인가? 그렇죠. 늘 그렇게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싸 편한 손님 왔다 좋아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 삭발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균일하게 예쁘게 하려면은 맞아요.
잘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뭐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바리깡으로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엄청 다시 깎게 되고 막 삐죽삐죽 돼 있고. 이발기지를 잘 못하시는 신참이 계신 이발소에 가서 몇 번 깎아봤거든요. 네.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테랑이 할 땐 모르잖아. 예. 가위를 멈춘 할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머리가 출긴데. 괜찮겠나? 네, 그냥 삭발해주세요. 바리깡만으로요. 참, 이분 대단하. 그럼 내가 편하지. 동그랗게 밀어줬구만. 꼭 이렇게 약간 좀 흥이 넘치시는 분 같아요. 그래, 뭐 이렇게 동그랗게 밀어줬구만. 이렇게 하고, 아까는 이어래, 뭐 이렇게 해주시고. 신이 나신 할아저씨는, 야, 씨, 아까부터 신나 있었는데, 분명히. 정말 시원스럽게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툭툭 떨어져 나갈 때마다 둥근 머리통이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두상이 이뻐 다행이라고 위안했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네.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두상이 이쁜 줄 알아요. 네. 그냥 근데 딴 사람이 보면 똑같죠. 삭발이네. 뭐 사람 머리예요. 역시 금방 끝났습니다. 중학교 처음 들어가던 시절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대하는 기분이 6개월이나 먼저 밀려오더군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어떤 의무복무가 결정된 남성도 네. 이 스타일의 머리를 6개월 전에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때는 머리 가지고 무슨 장난이든 다칠 때예요. 좀 아깝죠. 아, 슬픕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네. 너무 큰 비기스트 딜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저희 세대의 어떤 대학생 때쯤이면은 삭발이 꽤나 유행하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던가요? 짧게 3mm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그 축구 선수 뭐 나카타 머리 뭐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짧은 머리들. 네. 그래서 옛날만큼의 뭐 충격, 짧은 머리가 꼭 짧은 머리하고 이상해. 군인을 상징하고 이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스타일을 쓸 수는 있긴 있어요. 네. 본인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그리고 입대하는 기분이 6개월이나 먼저 밀려오더군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 눈 좀에 감고 있그래. 노란 스폰지로 우악스럽게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 가루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구렛나룻에 면도칼이 닿는 느낌이 나더군요. 서거걱 서거걱. 예. 귀 바로 윗선에서 양쪽을 맞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떤 시절에도 이건 스타일로 통용되진 않았습니다. 요즘 오기 전까지는. 맞아요. 제 의향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요. 저는 멍해지며 주변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안경을 서둘러 껴보니 야구 헬멧을 쓰고 있는 제가 있고 처음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정리를 완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이 하나도 그라데이션이 안 나게. 아니 최근에 그런 머리가 좀 유행을 했었나 봐요. 이 뒷머리라든지 이런 선을 정말 완벽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게. 저도 선 거의 안 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고 거의 한 1년도 안 됐어요. 네.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아내가 자기 뒷머리 왜 그러냐고 보니까 투구를 쓰고 있더라고. 제가 진짜로 그 뒷머리를 절벽처럼 이렇게 딱 끊어놓은 거예요. 딱 끊어놨어요. 진짜 딱. 네. 그래서 다시 가서 저 뒷머리를 뒷거울을 안 보고 말씀 안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유행이어서 그냥 그렇게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의향을 안 물어보시고. 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에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앞머리도 그렇고 아무 그라데이션도 없이 잘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저 정도 머리 길이 되는 사람이 왁스칠 잘 해놓고 걸어가는 거 보면 네. 멀리서 보면 염색약 방금 바른 할아버지 같기도 하거든요. 비닐 딱 쓰시고. 그러니까 그게 유행인 거는 취향의 문제니까 알겠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죠? 뒷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짧은 머리 미용에는요. 안경을 서둘러 껴보니 야구 헬멧을 쓰고 있는 제가 있고 흡족한 얼굴의 할아저씨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네. 본인의 슬픔은 삭제됐어요. 네. 집에 들어오니 산적을 주워 먹고 있던 여동생이 멍하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야, 머리 벗을 수 있나? 이제서야 여동생이 말을 걸기 시작하죠. 네. 이런 정도로 즐거움을 줘야 보통 말을 걸어줍니다. 맞아요.
사투리 패치 0.3의 여동생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죠? 화를 간신히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큰어머니는 왜 하필이면 거기서 머리를 잘랐냐며 아이고 하십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 이발소는 머리 자르는 곳이 아니었기에 생각이 안 나셨던 것입니다. 네. 그해 설날은 사촌들의 놀림밖에 기억나지 않는군요. 신입생 환영회 때도 그렇죠. 2학년이 된 설이기 때문에 6개월이 남았으니까 한 학기 다니고 가잖아. 혹은 뭐 휴학을 했다 하더라도 신혼회라든지 이런 건 가잖아요. 사실 뭐 다들 그랬습니다만은 남학생도 여학생도 2학년 1학기가 제일 쌈박하게 꾸미고 다닐 때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신입생 환영회 때도 과대표 선출 때도 동아리 MT 때도 그 기억밖에. 인상엔 강렬하게 남았겠네요. 그죠. 이럴 때 이 시기가 사실 인상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좋은 일은 여자 신입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덕인지 CC도 해보게 됐네요. 별로 이렇게 논리적인 그러게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흔한 이발소에서 머리 망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파씨 가족분들 설 명절 행복하시고 물론 유형님은 설을 안 좋아하시겠지만 네.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게 된 일 많이 일어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네. 이분께서는 어쨌든 뭐랄까 이 가족들에게 큰 즐거움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그에게 회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가족 모임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예요. 진훈이 이번에는 머리 안 자르고 오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놈의 가족들이 했던 얘기를 12번째 하고 있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제가 아까 뭐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가 어르신들이 같은 얘기를 몇 번까지 반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죠? 또 역시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자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심지어 방송에서. 어르신들은 그냥 집안에서라도 하시지. 우리는 전 세계의 청취자들에게 전 세계 청취자 해놓고 또 까먹고 또 계속한다. 그리고 또 설명해주면 못 알아듣고. 가끔 그런 생각, 왜 방송을 해서 내가 얻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네. 잃는 건 확실히 잃는 많아요. 게 진짜 많잖아요. 설 풍경 이야기였어요. 임진우 씨 감사드려요.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저희에게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피터팬 컴플렉스의 올드 스트리트이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이게 지하철역 이름이기도 한가요? 네, 런던에 있는 지하철역이자 이제 동네 이름이죠. 자켓을 보니까 이 영국 지하철 로고가 언더그라운드 써 있길래 네네. 지하철역 이름이기도 한가 보다. 네.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시작했다 끝나잖아요. 맞아요. 네. 피처링은 전소현 씨라는 분 아티스트가 같이 노래를 불러주셨고요. 네. 올드 스트리트는 이제 국내로 치자면 어쨌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이긴 한데요. 어디 노원. 올드 스트리트라는 그 옛날 구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약간 뭐 홍대 같은 분위기에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였죠. 홍대. 거기도 많이 변해서 지금은 또 이제 당연히 젠트리피케이션. 네, 젠트리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유행이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어서 지금은 예전하고는 한물 갔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이제 소개글에 보니까 전지현 씨의 헤어짐의 장소였다라고 밝히고 계시네요. 아유, 굳이 2억 말리까지 나가가지고 채이셨어. 지금 그게 할 얘기예요. 못 들으시겠죠. 바쁘시니까 이쪽은. 외주도 많이 주시고. 예. 자, 아무튼 근데 오랜만에 이런 피컴표의 어떤 발라드, 어렸을 때 막 You Know I Love You 이런 거 들을 때 그 수려한 멜로디 그리고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음악,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 그동안 이제 뭐 워낙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타일도 많이 변화무쌍 하셨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안에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딱 놓고 대놓고 본인이 잘하시는 거 제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닌 것 같은 게 이 드릴 소리는 들어가겠네요,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옆방에, 저희 옆 사무실에 누가 이사 왔습니다. 지금 벽을 뚫고 있습니다. 우리와 친해지렸는지. 오랜만에
전지현 씨가 맞춰서 춤추기 어려운 노래로. 아, 근데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이 노래 춤을 추게 이걸 또 해서 하시냐, 다 하신다. 예. 이상한 무덤 같은 데서, 네. 공동 묘지 같은 데서, 네, 춤을 추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분의 흥을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 이해하지도 못하고. 네. 그걸 흥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존경하는 아티스트, 피터팬 컴플렉스의 새 싱글이었습니다. 네, 피터팬 컴플렉스. 2018년 2월 11일에 나온 올드 스트리트 바이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요, 올림픽 사연입니다. 네. 현영권 씨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 요파씨부터 어쩌고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광주에 사는 현영권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했으니 이제 공부 노동자는 아니지만 조만간 다시 편입될 예정입니다. 자, 간단히 저에 대해 설명하면 요파씨 첫 해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별로 없고 나다니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요파씨 청취자죠.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정말 별 생각 없이 오늘, 아니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예 관심이 없으셨다가 맞아요. 보러 가자!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왜 안 가? 네.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지적 안 하는데 의외로 심각하게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올림픽이. 아, 그래요? 예. 시리어스 성공하고 있어요. 워낙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서. 네, 처음에 그 얘기 많이 하다가. 그건 좀 바뀌었나요, 그럼? 지금 도 차원에서 어떻게 다 잡은 것 같죠, 보면? 네. 남은 문제는 지금 가장 많이 욕먹는 분은 교통. 네. 네, 코레일 때문에. 아, 코레일이 정리를 못해서 지금 KTX 차편이 모자라서. 맞아요. 예, 전기권을 끊고도 못 가는 분들이 많죠. 자, 내 평생에 이런 국제 행사가 또 어디 있겠냐? 하면서 바깥 양반과 얘기하다가 우발적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네, 제가 언급한 대로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경기는 너무 비싸거나 매진이 되어서 추위에 떨 각오를 하고 크로스컨트리를 외곽에서 보려고 예매를 하고 갔는데요. 시작 시간이 오후 6시 반이어서 여유있게 오전 11시 반쯤 출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들을 때는 되게 여유있게 출발하신 것 같은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성남 원주고속도로 초월 IC 근처에 살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강원도로의 접근성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엄청 좋은 접근성이네요. 추석 연휴니까 다 고향 내려가고 평창에 얼마나 오겠어? 라는 아주 아니란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아하. 추석 연휴요? 설 연휴겠죠? 네, 설 연휴죠. 네. 이런 거는 이렇게 말로서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네, 완전 못 알아봤네? 네. 편집하면서? 네, 추석 연휴. 그럼 한 200일 쉽니다. 네. 상황은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출발할 때 2시간이면 도착한다고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었는데 휴게소 2번 들리고 경기장에 도착하니 오후 7시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가보신 분들께 듣고 싶은데 원래는 강릉하고 평창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들이 많이 열리는 네. 아예 톨게이트부터 자가용을 진입 못하게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요? 자가용을 아예 못 쓰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렇진 않은 모양이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근처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버스와 KTX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승객 양에 대해서 측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예. 설마 오겠어 막 이런 느낌인가? 안 와 이러면서 하진 않았을 텐데. 예. 놀라운 것은 대관령 IC를 빠져나오는 것에 3시간 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말이에요. 지금은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을 점차 안 쓰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면 민족이 다 안 움직여요. 네. 그리고 민족 아닌 사람들 많이 살고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이제 저하고 안승준 군 어렸을 때는 서울 부산 24시간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나 볼 수 있는 인터체인지 하나 뚫는데 3시간. 제가 경험한 가장 길고도 짧은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경기장을 2km 남겨놓은 시점에서 안전관리 요원분들에게 붙잡혔는데요. 경기장에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다네요. 그렇군요. 잡힌 곳에서 8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와야 한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어디쯤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더군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네. 주차장으로 가는 길도 막히더군요. 그러겠죠.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기가 끝나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크로스컨트리가 6시 반인데 지금 7시에 도착을 하셨다고 하고 그렇죠. 크로스컨트리가 엘리트들이거든요. 네. 우리 생각보다 빨리 끝냅니다.
컨트리가 그 컨트리가 아닌가 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마치 국가를 종달하는 줄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런 상징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차를 돌려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평창까지 7시간이 걸려서. 평창의 특산물은 뭐죠? 식당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주차장에 들어가기가 힘들더군요. 버스의 벽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버스가 엄청 많죠? 지금 평창에는 버스가 정말 많거든요. 네. 주차하기 편한 식당을 찾아다니다가 1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다행히 가격도 합리적이고 맛도 좋은 황태구이집을 만나서 급하게 여행의 목적을 경기 관람에서 저녁을 먹으러 온 것으로 수정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일단 황태는 맛있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파트너분 바깥 양반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사이가 네.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만약에 이제 아직 불타는 연애가 안 끝난 부부다. 네. 그랬으면 여기서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화해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랬으면 네. 이혼 영화 평창. 이혼은 평창.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셨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네. 네. 그런데 이상하게 느낀 것은 모 지도의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였습니다. 이 모 지도는 이제 포털 지도 중 하나입니다. 포털 지도 중 하나죠. 네. 제가 가려던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가는 길은 대관령 IC가 막히면 그 전에 있는 진부 IC로 나와서 국도로 가면 되는 길인데도 꼭 막히는 대관령 IC를 고집하더군요. 사이가 부부 사이는 좋고 내비와 내 사이는 좋지 않아요. 포털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고집한다. 많은 오너 드라이버들은 내비에게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얘는 고집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예. 어떤 내비는 좀 유순하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비는 좀 고집스럽고 어떤 내비는 좀 융통성이 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초행길이다 보니 내비게이션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간 것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아서 대관령 IC를 빠져나와 진부 IC 방향으로 국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 짜증은 훨씬 심해졌습니다. 반대편 길에 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대관령 IC 근처에만 차가 몰려있고 진부 IC로 갈수록 차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는데요. 대관령 IC가 분명히 막힐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부 IC로 국도를 통해서 막힘없이 갔는데 진부 IC로 진입하는 곳이 막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음엔 속사 IC까지 가는 길을 검색했는데 계속 막히는 고속도로를 고집하길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냥 지도를 보고 국도를 통해서 속사 IC로 갔는데요. 전혀 막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 지금 계속 IC가 계속 나와요, 문장 속에. 이거 계속 읽어야 되는 거 맞나요? 어차피 지난 일 아닌가요? 그냥 AIC, BIC, CIC라 그래요? 교통방송도 아니고 제가. 교통방송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같아요. 돌아가시랍니다. 땡땡땡 지도에서는 속사 IC를 1km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포탈 지도 중에 세 글자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튼 네. 진부 IC로 돌아가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집에 일찍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포기하고 있던 터라 그냥 속사 IC로 진입을 했는데요. 진입을 하는 순간 집까지의 거리는 20km가 줄어들고 시간이 40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속사 IC부터 집까지 고속도로로도 막히지 않더군요. 옆에서 보고 있던 저의 바깥 양반께서는 이걸 보고 땡땡땡이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조작한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요즘 그 포털이 되게 그 뉴스 관련된 맞아요. 혐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그런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잠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그 의심도 들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아니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능합니다. 고집스러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보통. 요즘에 내비게이션은 워낙 실시간이 잘 돼 있으니까. 네. 빨리 가는 길을 안내해줄 수 있으니 늦게 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럴 수는 있죠. 가능은 하죠. 네. 어쨌든 내비게이션이야 어쨌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무박 2일의 여행. 가르고 0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함은 정말 다시는 국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우리 사는 동안 올림픽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평창에 가니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 분위기는 있더군요. 게다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현지 식당의 TV로 되게 좋은 배우자다. 현지 식당에서 소소한 행복. 여기도 현지잖아요. 크게 보면 지구촌으로 보면 현지인데. 그렇죠. 여기 마포구에 있는 식당도 현지 식당이야. 한국이에요. 네. 정말 뭐랄까 대단히 좋은 낙천적인 성격이다. 네. 일단 평창에 있는 식당, 현지 식당. 두 사람의 사이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생생함이 다르다. 네. 옆에서 와 하더라고. 그러네요. 현지 식당 정말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현지 식당을 TV로 보는 것은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경기장 외부 모습도 보고요. 안빈낙도 경기장 외부 모습을 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분 말씀하시는 거 저랑 성격 진짜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이해는 돼요. 아니 실제로 저는 너무 애자네요, 근데 허구한 날 저 야구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고척이든 목동이든 가면은요. 만약에 일찍 끝나고 나왔다. 그랬을 때 그 근처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7, 8호에 뭐 하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경기장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은근히. 그것도 재미없진 않아.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진 않아요. 되게 크게 자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런가? 들거든요. 뭔가 아니, 근데 정말, 예. 그 마사루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락을 열었는데 안경 들었을 때, 와, 안경이다. 그 표정 같아요. 그런가? 그냥. 왜 그런 거 없어요? 와, 안경이다. 아니, 잔치집이라는 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동심원 1cm 밖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그렇죠. 잔치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그렇죠. 예, 그건 있습니다. 제가 좀. 저는 너무 비웃고 싶지 않아요. 놀려보려고 했습니다. 네. 무슨 생각하실지 사실은 알겠어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죠. 네, 맞아요. 네. 제가 놀리는 게 아니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네. 늘 말씀드리죠. 우리 직업이라고요, 이게. 당해, 좀. 저희 바깥 양반은 대관령 IC 톨게이트 지날 때 감격해하면서 기념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톨비도 무료였고. 네. 아마도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도 톨비는 계속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사연을 보내신 목적이 다음 문장에 드러납니다. 네. 시간이 아주 많으시면 한번 가보셔도 될 듯합니다. 왠지 억울해서요. 시간 아주 많으시면이라고. 네, 물결을 해주셨죠. 아주 많으시면 한번 가보셔도 될 듯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의 출퇴근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요파 씨를 듣다 보니 공부 노동자와 미대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담 심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잘못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는 상담 심리사계도 부정적으로 우리들도 바라보라고요. 그렇죠. 우리들도 꽤나 부정적인 바보들이다. 저도 좀 부정적으로 봐주세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네, 상담 심리사계도 부정적으로 좀 봐주세요라는 부탁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선 조건이 나와요. 네, 사연으로 쓸 수는 없지만요. 이게 문제입니다. 상담 관련된 일을 하시는 혹은 의학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업장에서 생기는 일들을 사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왜죠? 지켜야 되니까요, 비밀.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제가 진짜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네. 이 상담 심리사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직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왠지 모든 그 어떤 낙천적인 그래도 재밌었다. 재밌었다. 뭔가 대학에서 배운 솜씨다 이게. 그렇죠. 뭐 되지도 않는 상황을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가게 하는 그리고 고생을 하게 하는 땡땡땡 포털 같은 짓이다 이게 마지막에 지금. 밝히신 것까지도 시간이 왠지 억울해서요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떤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나만 당할 수 없다의 고도의 전략은 아닌가.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 저처럼 잔치를 많이 안 가버릇해서 잔치가 있을 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도 잘 못 구하고 차 막힌다고 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야구는 잘 다니시잖아요. 야구도 사실 1년에 몇 경기 못 가요. 많이 가봐야 10경기밖에 못 가요. 그래도 가시는 편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제가 그런 거 타이밍 잘 못 지키고 되게 유리하게 슥슥 잘 들어가는 거 캐치하지 못하니까. 먼 주차장에 없어요, 고척돔은. 관객용으로는. 먼 주차장에 한참 전에 대놓고서 한참 전에 일찍 가서 준비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군요. 시간 많이 써요. 네네. 근데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뭔가 갈만한 잔치가 있다.
그걸 어제 알았어. 다음날 쾌적하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군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보면 한없이 불쾌해요. 제 삶은 왜 저렇게 순탄해? 아. 실제로 지금요, 개회식 몇 시간 보신 다음에, 나도 가보고 싶다. 강릉이나 평창, 원주 이런 가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냥 경인권에서 퇴근하고 그냥 갔다 오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가서 스무스하게 경기장에서 셀카 찍고 막 그래요.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영건 씨만 안 됐다. 당신네가, 한심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효율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이 흔행과 관련돼서, 소비 잘하는 사람들은. 네네. 비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요, 저도 현영건 씨하고 비슷한 처지라, 이런 고민 많이 해봤는데, 네. 은근히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랑 같은 루트로 갔다고 해서 똑같이 고생하는 건 아니더라. 라는, 매우 불쾌한 결론을 알려드립니다. 네. 예.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알게 됐어요. 제 인생 왜 이렇게 순탄해? 쟤는 어떻게 티켓 구해가지고. UMC가 누군가에게 외치고 있을 법한 워딩. 제 인생 왜 이렇게 순탄해? 이게 원래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유면상 PD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요? 걔 돈 많이 벌어? 한 명을 끌고 들어갑니다. 걔 돈 많이 벌어? 얼마 네. 벌어? 이러면서 맨날 물어. 걔 돈 많을 거야, 나보다. 하루에 2번씩 얘기한다고. 내가 쟤보다 안심해. 예. 근데 어디 유명 장소 이런데 잘 놀러 가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우리만큼 고생했을 수도 있어. 표 구하고. 맞아. 근데 그게 차이점일 수도 있다. 그게 몸에 뱄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고생. 기쁘게 그렇지. 이러면서. 그러려고 가는 거지를.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이게 뭐야 황태 이러면서 여기서 행복 느끼려고 애쓰고 안 행복한데 이러고 있는데 성격 차인가? 경력 차인가? 모르겠어요. 그 UMC 같은 분이 이제 땡스타 같은 그 SNS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행복해 보이게끔 잘 해야 되는데 뭔가 고생한 그 고생이라든지. 저는 사진 작가로서의 제 능력을 하나 믿고 있어요. 사진으로서는. 예. 제가 구도를 잡죠? 되게 힘들어 보이게 나와. 삼라만상이 막 해돋이를 찍어도 해도 힘들어 보여. 나오기 싫은데 이러면서. 좀 구름 좀 오지 좀 이런 거. 사진 진짜 못 찍어요. 어떤 불행의 인스타 같은 거 한번 운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오히려 주는. 나는 그래도 낫구나. SNS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좀 평온을 갖는 건데. 그렇죠.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UMC 불행의 인스타 너무 궁금합니다. 현영건 씨를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현영건 씨 지금 한번 해보시고 두 분이 다시 한번 그 폐막 전에 아니면 패럴림픽을 가보세요. 괜찮을걸요? 그 다음에는 아니면 다른 내비를 쓰시거나. 그런 얘기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땡땡땡 지도 네이버가 안 되면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더군다나 두 분 다 보통은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한국에 이 자동차 도로 항법 장치라는 게 개발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생각나는 것만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써본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사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길을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역산을 막 하세요. 네, 맞아요. 그냥 개발자들은 그걸 말하면 안 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정말 많이 막힌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막히는 것까지 계산해 주는가. 예를 들어 1분 걸리는 거 길이 10분 걸리면 빨간색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오래 걸린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이 인식할 때 10분이 맥시멈이라서 같은 길이 2시간이 걸려도 똑같이 그냥 막히는 거라고 계산한다면 계산 결과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인터체인지로 빠지는 길목에 차가 엄청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 메인 주행도로는 뻥뻥 뚫리고 그랬을 때는 잘 보세요. 웬만한 한국의 내비게이션들은 빨간색으로 길이 표시가 안 돼 있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행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주행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나들목은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고속도로를 좋아할 거야. 라든가. 좀 더 단거리인 걸 55%, 좀 덜 막히는 걸 45% 이렇게 줬다. 그러면 보통 무조건 단거리를 쳐줘요. 막히는 길을 피해가라고 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식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거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다니는 게 좋아요. 가장 생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출퇴근길 잘 아는 길을 계속 내비를 켜놓고 다녀보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뭔 생각을 하고 이런 소리를 냈나 어느 정도까지는 감을 잡으실 수 있다.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내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5년째 씨름 중인 유현 씨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 현영건 씨 감사드려요. 아이코 지난달에 빼먹었어요. 네. 요파시 그레이티스트 히츠가 네. 예 저희가 소개해드린 걸 빼먹고 변함없이 올라는 갔어요. 네. 예.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나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네요. 아니에요. 한 번 더 있죠. 토요일은요. 네. 네, 그건 그래요. 네. 마지막 토요일 앞두고 있어요, 2월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작심삼일들은 다 잘하셨는지. 그죠? 잘 끝내셨을 때죠.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것이 없죠. 네. 그 1월 1일과 설 사이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없어요. 결심을 네. 지키던가 저는 포기하던가. 좋아 죽겠다니까요. 체육관 텅텅 비고. 아 그래요? 네. 예, 혹시나 헬스장에 네네. 개인 락커에 담아두셨던 목욕용품 다 빼오세요.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썩습니다. 네, 운동화하고요. 네. 보통 그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 뭐 며칠 있다가 버린다고. 그렇죠. 네. 확신을 가지고 치우면 다시 안 나타난대요. 예, 이달에 요파시 좋게 된 그레이티스트 히츠. 네. 3개의 사연을 뽑았고요. 네. 먼저 189회에 익명으로 소개되셨던 네. 남친에게 이벤트로 몰래 SSD를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했지만 네. 고장을 내서 네. 무언가를 태워버리셨던. 네. 그렇죠. 네. 그랬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 손 써주는 것을 좋아하는 여친. 저희가 또 그럴 거라고 네. 예언을 했더니 맞았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후기가 왔었죠? 네. 네. 네, 그리고 190회에 이분 네임드죠. 네. 어느새 본인도 모르게 네임드가 돼버렸어요. 네, 부산 문씨 문효연 양. 저희들은 이분을 광안대교 문씨다. 네. 광안대교 문씨 시조다. 이렇게 네. 불러주고 싶어요. 예, 대전 그 공개 방송에 왔다가 유성문천에 갔다가 그렇죠. 또 올랐던 네. 해운대 찜질방에서의 냉탕의 추억. 네.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죠. 그 부산에서는 아이들 시절에는 목욕탕에 갈 때 물안경을 챙긴다. 예. 그 이후로 심심치 않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그 해수탕 나도 가봤다. 그리고 그 해수탕 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 해수 아닌 거 아니냐. 해수 맞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문효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도 첫 사연이 마라톤 사연이었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번에 냉탕에서 수영하다가 네. 락커키를 잃어버렸고요. 네. 이제 자전거만 타면 네. 천인 3종 사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확립되네요. 요파 씨의 트라이애슬릿이 되시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192회에 박영미 씨가 보내주셨던 네. 유심 커팅에 관련된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기엔 네. 둘은 모자라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 모자란 둘 중에 하나가 덱스터였다. 그렇죠. 라는 걸 알게 되신 이야기까지. 네. 였어요. 이 중에 장원 있었나요? 장원을 이제 뽑아야죠. 이제 뽑아야죠. 네. 네. 어쨌든 문효연 씨는 워낙 네임드기 때문에 네. 잠깐 이렇게 자리를 다른 분에게 내주어도 그만 주자. 네, 그게 네. 실망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다음에 또 자전거 보내도- 사연이 오면 그렇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만약에 시작을 안 하셨다면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자전거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네. 문효연 씨 특성상 금방 좋게 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덱스터랑 살고 계시는 네, 이분. 박영미 씨에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우리 요파 씨의 사연 선물이 네. 부산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그러네. 주소를 보니까 있어요. 문효연 씨랑 가까운데 가깝진 않나 수영구 가까워요. 다리 하나 건너면 됩니다. 네, 다리만 건너면 돼요. 근데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역적 형평성을 따져야 된다. 그런 합니다만. 것은 프로듀서의 사실은 덱스터랑 사는 게 어디 쉬운가요? 뭐라도 좀 드십시오. 네. 박영미 씨께 요즘 팟캐스트 시대 그레이티스트 히츠 1월에 장원에 해당되는 선물들을 쫙 보내드릴게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리스트를 실제로 손에 들고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름이 나와 계신 분에게 조금 더 눈이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SSD 몰래 추가하시던 그분은 어쨌든 익명이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하긴 그래요. 더 정의가 더 가진 않는. 예, 네, 실명이 아무래도 정이 가는. 이 정화조 넘친 사랑하는 이슬아님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익명이 이럴 때 좀 불리하다. 네. 장원이 될 때는 좀 불리하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네. 예. 박영미 씨. 네. 1승을 거두셨어요. 네. 그린 재킷이에요. 우리가 무슨 1승 너무 계속 추가하는 거였어요? 누적제였어요? 이게 그 두 번 장원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 그렇군요.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는데요. 네. 김상조 기술행정관하고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김상조 기술행정관 겸 독점거래위원장이 네. 퇴임하세요? 사실은 지난 그 대전 공연 때 공연을 보면서 네. 앞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공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공연 보려면 섭외해야죠. 아닙니다. 계속 만나면 되는 거죠. 또 뭐. 인사 좀 해주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페이만 맞는다면. 그럼요. 예. 다만 이번에 조건이 좀 올랐어요. 네. 어디론가 조건이 좀 오른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건 아닌가? 네. 당장은 빡빡한 XSFM을 벗어나니까. 네. 당장은 집에서 이제 집사일에 충실하시겠죠, 뭐. 네. 요리에 충실하시거나. 네. 그 김상조 기술행정관의 어떤 요리를 보는 게. 그죠. 큰 낙이었는데. 회사 생활에 큰 낙이죠. 낙이었는데. 어쨌든 당분간 또 SNS를 통해서. 네. 김상조 씨의, 어떤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SNS가 그렇게 낙이었다니 정말 인생에 낙이 없으셨나. 아니 원래 요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먹스타랑 네. 요리스타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예. 저는 먹스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요리스타 볼 일 별로 없습니다. 네. 더 자주 보겠네. 그리고 팁을 곧바로 물어볼 사람이니까 네. 곧바로 막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참 좋았는데 네. 아무튼 계속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조 원사 인사 좀 해줘요. 네. 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네. 고인물에서 벗어나자. 네. 라는 트렌드를 따르기 위해 네. 네.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서 네. 좀 더 흘러가보는 그런 한 해를 보내기로 목표를 정했고요. 네. 네. 그동안 아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가격이 맞으면 또 볼 거예요. 페이가 맞으면 네. 고인물도 잠깐 들러주세요. 네. 아니 회유해야죠.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전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연어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95번째 그리고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김상조 기술행정관과 함께했던 네. 김상조 기술행정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던 네. 다음번 조건이 맞기 전까지. 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죠. 3월 10일 토요일부터 티켓팅을 시작을 합니다. 네. 네. 3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액세스몰에서 티켓팅 하실 수 있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XSFM의 모든 방송에서 광고를 지금부터 들으실 수 있고요. 포스터도 곧 올라갈 것입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24일 날은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 놀러 올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냥 아니. 갑자기 초대하는 거예요. 아니 저 티켓이라도 하나 드려야지. 그럼. 네. 24일요? 네. 아마도 그때 제가 스케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네. 자유롭게 살아야지 당분간. 네. 맨날 보던 얼굴들 지겹잖아. 고인물은 고인물대로. 업무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술의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고생해줬고요. 예, 안승준과 UMC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196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